독감 백신 접종 중단, 유통 탓이냐? 와, 저는 진짜 놀랐어요. 어저께, 그러니까 아주 이른 새벽에 제가 이렇게 잠깐 잠이 깼는데, 독감 백신 오늘부터 이제 무료 접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부터 못한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 그러니까 뭐 그날 당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무료 접종을 전격적으로 중단한다고 하면서 이 정은경이가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정부가 아주 그냥 막 이 자화자찬하면서 자랑질한 게 뭐냐? 전 인구의 37%, 약 40%에 걸쳐서 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1,9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번에 독감 백신을 꼭 맞으라. 독감 백신을 맞아야지 그 유사한 증세가 있는 코로나하고 이 말하자면 격리가 된다. 왜냐하면은 독감 백신을 안 맞으면은 덜덜덜 떨려요, 뭐 어지러워요, 뭐 이래도 이거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정은경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 독감 백신을 중단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댔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알고서 진짜 뒷목을 잡았습니다. 독감 백신을 조달하는 이 약품 업체에서 이 독감 백신을 상온에 노출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요즘은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마트에서 시켜 먹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거 시켜 먹어도 굉장히 아이스 패키지에다가 포장 잘 해가지고 상온에 노출되지 않게 그대로 집에 옵니다. 거기다가 도착하는 시간 같은 거 추적하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 앱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집에 15분 후에 도착 이렇게 있으면은 대충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독감 백신이라는 거는 약품이에요. 그리고 이 조달하는 업체가 제약업체의 유통입니다. 한두 번 해봤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원데이, 투데이 할 일이냐고요. 근데 여기서 상온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게 더 기가 막히냐. 이제까지 그러면은 이 생후 6개월부터 만 9살까지 지난 8일부터 맞았고요. 75세 이상은 13일부터, 그리고 70세부터 74세 부부이신 분은 20일에 맞은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꽤 맞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괜찮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아니, 상온에 노출된 게 도대체 그러면은 오늘 된 것도 아닌데 어저께 맞은 사람, 그저께 맞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건 추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웃기는 거 있어요, 여러분. 자, 독감 백신을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이 인터넷에서 보면은 독감 백신 성지라는 곳이 있어요. 독감 백신 맞는 것도 성지가 있나? 왜냐하면 이제 1,900만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60%의 사람은 돈을 주고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독감 백신이 일반적인 가격이 병원에서 4만 원이래요. 4만 원. 근데 조금 이렇게 큰 병원, 뭐 특수한 의원 이런 데서 2만 5천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는 2만 5천 원 받는 데는 그냥 북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일찍 가면 얼른 맞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병원에 이름들이 쫙 뜨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병원에서 내 돈 내고 내가 맞는, 그러니까 내 돈 내 맞은 오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독감 백신 이거를 조달하는 이 제약회사는 다 똑같은 건데 어떻게 또 그런 데서 맞는 거는 일말의 의심도 할 수가 없이 거기선 그냥 맞아도 된다고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자다가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백신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보세요. 이제까지 맞춘 사람은 오케이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놔둔 사람은 오케이.
그리고 병원에서 독감 백신 맞는 건 아무 문제 없다. 스스로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감 백신을 문재인이가 엄청나게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전 국민 40% 1,900만한테 해주겠다 막 이러고 뻥을 쳤는데 보니까 백신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필리아오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필리아오님은 슈퍼챗 자주 해주셔가지고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말 그대로 송구스럽습니다. 더 좋은 방송에 하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틀리님께서도 핑계일 듯 다른 일이 있을 것 같다. 의심스러운 거죠. 네, 그 다음에 키로님께서 일주일 전부터 학교에서 독감 쭉 맞고 등교하더니 갑자기 중단. 뭔가 수상합니다. 정말 이거는 관리 소홀이라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는 여러분 절대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거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지금 그동안에 독감 백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정은경이가 청장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질병관리청에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독감 백신에 대해서 사과하는 일이에요. 이거 보면은 얼마나 이 나라의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까? 독감 백신의 양이라든가 이런 거 또는 만에 하나라도 지들 말로 관리 소홀이라고 하면은 어느 회사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밝혀야 되는데 그냥 조달하는 제약업체라고만 했어요. 특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문재인 정권은요, 늘 사냥감을 찾고 있고 희생양을 찾고 있어요. 그렇다면 희생양에 대해서 딱 적시하는 게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의 개도 못 주는 버릇인데 이번에는 적시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말하자면은 보좌관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6대본에 와서 휴가를 바꿔달라고 한 그 인사라든가 적시하지 않았죠. 그들의 한통속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런 말도 맞아요. 루키루님께서 북송하고 모자라나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진짜 믿을 수 없는 문재앙인 거죠. 네, 아주 이상해도 이렇게 이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우리 최대표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최대표님의 그 애국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행동 뭐 이런 거 안 봐도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은 참 이렇게 작은 힘을 그렇지만 똘똘한 작은 힘을 길러보자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분석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최 대표님께서 이렇게 늘 후원해 주시면서 저분은 평소에 어떻게 하실까 제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제 상상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엘리자베님께서 진짜 이 정권 끝은 어디인지 또 레시드라님께서 제대로 조달했다는 건 정은경이는 물론 이 정권의 존폐 기로의 중요한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다. 제대로 조달을 못한 거죠. 네,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한님께서 통신사에는 왜 1조를 줄까요? 네, 이 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하한님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통신사에 대해서 협조한 통신사에 대해서 굉장히 플러스를 해주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은 광화문 집회에 모였어도 똑같이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 안 오는 분이 있고 스쳐만 지나가도 전화 온 사람이 있었어요. 통신사의 차이죠. 그런 점에서 이 통신사에다가 말하자면은 2만 원 이거를 직접적으로 쏘아주는 거죠. 우리한테 쏘아주는 거지 아니라 그런 점에서 통신사 좋은 일, 이 정부에 협조한 통신사에 좋은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JS쿠님께서 정은경이가 90도 절하는 거 볼 때 알조임. 저도 그때 알아봤어요. 아니 이 아줌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은큼한 아줌마였네. 염색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쇼였네. 와, 저는 그 90도 인사하는 거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문재인은 또 정은경을 보고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참 가끔 이렇게 보면 손님이 이렇게 간 뒤에도 일본에 보면은 그런 일이 많아요. 손님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데 딱 90도로 인사하는 그런 이제 술집 종업원들, 긴자에서 또는 뭐 아카사카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정은경이의 그 모습 보니까 그
정말 술집 종업원, 아카사카의 종업원들이 손님이 택시 타고 딱 떠나는데도 딱 90도 인사, 택시가 저 안 보일 때까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조폭 정권인 동시에 열폭 정권, 열등감 폭발하는 정권, 파시즘 정권,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전영근님께서 아주 촌철살인했어요. 통신사에 대해서 이 정부가 국민들한테 통신비 2만 원 지원한다고 하면서 통신사한테는 이해했다, 수고비다, 이렇게 날리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우리 햇반님께서, 여러분께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달라고 하트 3개 날리셨습니다. 여러분, 하트 3개. 우리 햇반님이 굉장히 이렇게 하트 막 날리시는 분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햇반님. 자, 암실러님께서 성은이 망극하다 분부.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통요, 이게 사원 노출이라는 게 정말 이상한 게, 이 제약품이 특히 뭐 주사, 이 백신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오나, 이거를 제가 의사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의원 같은 데도 그걸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상온 노출이라는 게 굉장히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보통 냉장차에다가 백신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차 안에도 이런 이렇게 특수한 박스에다가 백신을 놔서 온도의 차이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냉장차에다가 이 종이박스 놓고 이렇게 거기에 뭐 이 생선도 들어있고 고기도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아파트까지 이렇게 옮길 때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품은 철저하게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굉장히 예민한 것뿐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온에 노출됐다 하는 거는 이건 무슨 범죄냐, 거기다가 뭐 타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게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너무 희박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유통, 특히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집에서 뭐 생선회도 집으로 오고요, 그러면은 뭐 질소 포장인가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냥 싱싱하게도 오고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약품이 상온에서 노출돼 가지고 변질됐으니까 백신을 중단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백신의 공급 중단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결국 뭘 뜻하냐, 백신이 없다는 거다. 이 공급상의 차질이 있고 오늘부터 그냥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백신이 모자라면은 그 뒤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희생양을 삼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K방역, 뭐 한국 사위다, 이래서 레리 호건, 이 부인이 한국계죠.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청와대에서 정수기하고 그 미세스 호건이 만나갖고 막 얘기도 하고 뭐 했는데, 이게 또 가짜 양성 반응을 나타난다고 해갖고 볼트먼에서 이 약을 써서는 안 된다 해서 딱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참 이 레리 호건 그 분들한테도 미안하고, 그 거의 100억 원어치를 사갖고 갔는데 이게 메릴랜드 주에서 이제 아마 이거 호건 주지사에 대해서 문제를 참을 겁니다. 굉장히 곤란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이 문재인의 일종의 K방역의 실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 댓글도 너무 이상해요. 어저께 새벽에는 아마 댓글들이 다 쳐자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백신이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 상원에서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게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제가 준비를 하면서 다시 체크를 하니까 어떻게 글이 올라온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걸 솔직히 감추지 않고 미리 알려주셔서 정은경 청장님 짱 화이팅,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깨문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대깨문의 나라에서 빨리 탈출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